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강의 실제로 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실천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좀 하게 되면 이게 뭐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어디까지 살아요? 좋았어요. 네. 네. 파스트 보세요. 예. 일단 그 저축의 이제 습관이라는 네. 책도 내셨잖아요. 네. 예. 이 사람들이 저축할 때 많은 실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기가 되게 되면 또 이자가 나옵니다. 네,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만기가 되고 나서 갑자기 저축과 만기가 되는 순간 갑자기 안 보이던 TV가 보이고요. 냉장고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일에 내가 저축하게 되면 만기가 끝난 시점에 다시 재저축해서 목돈을 모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저축과 적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념 차이가 좀 많죠. 적금과 저축이요. 예.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금 같은 경우는 시중 금리 정도라고 보여지면 사실 물가 상승률 미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적금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저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그 이상, 그러니까 그거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내가 저축을 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그게 저축인 거죠. 그러니까 적금은 그냥 가까운 시중은행 가서 가입하는 게 적금이고, 저축은 이제 합리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혹은 물가 상승률이거나 금리의 수준 이상을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느 게 좀 나을까요? 무작정 모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목표를 두고 단기든 장기든 적금이라는 상품을 드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일에 막연하게 좀 두렵다, 어디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은 은행 금리라도 좀 비교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이제 은행에서 은행 그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 금리를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 금리를 봤을 때 제2금융권이 가장 사실은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죠. 사실은 상호저축은행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예금자공사에서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까지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내가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재형저축이 좀 많이 많잖아요. 네. 해지율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뭔가 이익을 조금이나마 이익을 받으려고 이제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해지를 하고 나서 네. 또 다른 이제 재테크 수단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기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떠한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재형저축이 워낙에 장기용 자금이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채권형 펀드 같은 것도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량 회사채에 투자가 되는 거와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되는 게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트리플 B 이상의 우량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내 수익률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저축과 나쁜 저축이 있을까요? 좋은 저축은요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 좋은 저축은 내가 위험을 먼저 고려하는 거죠. 위험을 고려하고 수익을 고려하는 게 저는 좋은 저축이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나쁜 저축은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 나쁜 저축이라고 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재테크 방법이 여러 개 많잖아요. 네. 이
저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자들의 습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출 통제에서 가능한 한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어떤 재테크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저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매우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저축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저축을 좀 하기 전에 좀 체크할 부분은요. 내가 현재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지출은 얼마 정도가 되고 그 지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저축 가능액을 늘릴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축 금액이 정해진다면 목표와 기간을 정확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중도에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처음에는 만약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저축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해약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하게 저축하려면 목표와 기간을 정확히 정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저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처음 가가지고 첫 마디 그러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금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 금리를 어떻게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뭐 K은행, H은행 이렇게 내 단골 은행이 있거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금리 비교를 통해서 가장 나에게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고가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일단 그 저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축을 잘 이거에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이건 지출인가요? 네, 지출이에요. 이 파트가. 그러니까 지출이 예를 들면 굉장히 변동 지출이 많은데 이걸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이 다 쓰이면 한 달 동안 나중에 쓰지 말자. 근데 이거를 봉투에다 담아놔라.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받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에 관련된. 그럼 저축을 잘하려면 지출 관리 잘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저축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지출을 잘 통제하는 게 가장 저축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신용카드 많이 쓰게 되면 변동 지출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다음 달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나 체크카드를 쓰죠. 그 체크카드 현금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결국에는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정답은 현금을 사용하는 건데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면 이와 같이 봉투에다가 내가 외식비가 10만 원이다 혹은 15만 원이다 봉투에 돈을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 15만 원 내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20일 동안 15만 원 다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머지 10일간은 이 봉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 않는 걸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